모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엄마의 상처, 엄마의 인격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물림되고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보면서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걸 대물림 받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걸 대물림 하게 될 건지 잘 자신을 좀 비춰보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스물다섯, 젊음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나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던 딸. 댓글도 열심히 혼자 날씬해지네. 그러나 달라진 외모와 함께 딸의 세상 역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기쁨이라면? 예. 강아지, 콩이. 1년째 집에서 나가지 않는 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휴대폰뿐. 엄마는 그런 딸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모를까? 엄마는 내 속 모르잖아. 내가 네 속을 왜 몰라? 다 안다고는 생각하지 마. 그게 엄마 문제야. 나는 싫어. 싫어?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해. 변해버린 딸. 엄마는 이 모든 것이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활동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그 헬스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해라 해도 꼼짝도 안 하니까. 자기 탓으로 안 들리려고 그냥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 정말 엄마 때문에 그런 거냐고.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과연 이 모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늦은 밤, 일을 마친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널려있는 쓰레기들. 그것도 못 치우고. 에휴. 병 못 따서 뭐 했어? 산에도 안 가고. 어? 딸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공기 시켜주고 저기를 해야 오래 데리고 사는 거야. 나쁜 공기 먹으면 콩이도 병 걸려 죽어. 아니 이게 뭐야? 풀로 또 사다 먹고. 집에와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청소에 나선 엄마. 건강에 좋지 않은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식품의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 여자도 방에다 대도 그뭐 하자는 거야? 아이고. 또 행사다 먹었네. 또 행사다 먹었어. 어? 참다 못해 다시 딸의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잔소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김주. 왜? 왜 말을 안 들어먹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으려고 그래. 내가 네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잖아. 왜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그래. 언니 하는 데까지 너 다 해줬잖아. 너 때문에 나도 병나. 너 때문에. 도대체 말을 해야 뭐가 하지. 그 엄마가 뭐 말하면 너를 뭐라고 하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깜짝도 안 하고. 에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전쟁.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엄마는 지쳐갑니다. 꼼짝을 안 하는 꼼짝을. 그래서
언니들도 엄청 나와서 생각을 하고 뭐를 하고 해도 저 언니들한테 나한테는 도대체 말을 안 해요.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딸이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상화에 마지못해 식탁에 앉은 딸. 모녀의 대화는 언제나 엄마의 몫입니다. 맛있어? 응? 대답을 해. 맛있냐 물어보잖아. 우리만 참 맛있어. 엄마를 쳐다보지도 대답도 하지 않는 딸. 엄마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을 거야? 응?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딸. 딸이 엄마에게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대꾸하기 그냥 말 섞기가 싫어요. 그냥 뭐 놔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곤 엄마와 8년 전 재혼한 남편 단 둘뿐. 그러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한 달 놀아본 게 제일 많이 놀아봤어요. 15년 동안. 가게 큰 가게 망하고도 일주일 만에 그냥 화출 일당 뛰고 해서 막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일했어요. 저는. 평생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늘 빠듯한 형편에 딸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엄마 마음입니다. 15년 전 엄마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 걸러 벌어지는 술로 인한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빠 물건 집어 던지고, 엄마, 엄마 잘 머리 뜯고 그런 거. 제가 한 이혼한 지가 한 15년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오면 구토가 집에 오면 그냥 온전하게 자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행패를 막 심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막 꼭 그랬으니까. 노점상에서 시작해 파출부, 식당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엄마. 그러나 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입니다. 가게에서 엄마가 한창 일할 시간. 혼자 집에 있는 딸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냅니다. TV, 휴대폰, 그리고 강아지가 좁은 방 안에 있는 딸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시간. 딸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 자매 중 막내인 딸. 언니들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동생을 도와주려 애를 썼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며 용돈도 보내주고 영화나 쇼핑으로 동생을 방 안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혼자 있는 동생을 위해 강아지를 선물해 준 것도 언니들이었습니다. 제일 친했죠, 첫째 언니랑.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학비 엄마. 그러나 최근 큰언니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문자와 함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딸은 막막하게 말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보러 왔던 언니들. 오늘은 딸이 용기를 냈습니다. 언니 그거야. 3, 4개월 만에.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언니. 그냥 처음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해줘야지 이제 자기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도와줄라 했었죠, 많이. 그리고 여기 와서 있어라, 나하고 있자 계속 권유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부를 하고 이제 일은 계속 터지고 끊임없이. 살을 뺀다고 빼더라고. 그러더니 살 뺀다. 1년 걸렸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신체 조건 덕분에 한때 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딸은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만두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임님이 저한테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너도 한 번쯤 날씬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여자로서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그래서 아마 그 주임님도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4기씩 다이어트를 한 거죠. 살이 빠지면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제 10kg 빠지면서 재밌는 거예요. 살 빠지는 과정이. 옷이 막 커지고, 입고 싶었던 옷이 하나씩 맞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막 너무 이뻐졌다고, 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어떻게 빼냐고.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사라진 식욕과 함께 살은 급격히 빠졌고 주변의 시선은 물론 딸의 세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시선도 달라지고, 사람이 같이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 같았어. 살 진짜 많이 빠졌다고. SNS에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입었던 옷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딸. 거의 스키니 아니면 다 짧은 치마, 내 짧은 반바지. 이게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고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진짜 좋았죠. 마음껏 돌아다니며 당당하게 산 것 같아요. 살면서 최고 특별한 시간이죠. 당시 살이 빠진 만큼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쇼핑이었습니다. 차비 빼고 다 쓴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대우도 받고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장기간 복용했던 다이어트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앉았다 쪼그렸다가 일어났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 10분? 그렇게 누워있었나? 일어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막 얼마나 누워있는지도 모르겠고 시간 보니까 시간이 꽤 간 거예요. 혼자 살면서 자유를 누렸던 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는 대출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압류 들어온다고 도출장 온 거야. 깜짝 놀랐지. 내려 800만 원이나 되는 거야, 그 압류가. 그래도 텔레비전 막 저기 아마 전화 한 통하면 300만 원씩 얼마 빌려주고 막 그런 거를 세 번을 빌려 쓴 거야. 건강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둔 딸은 다이어트와 쇼핑에 필요한 돈을 대출로 해결했고 결국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쁘다 이쁘다 소리 계속 들으니까 막 더 욕심이 나가지고 막 성형은 못하겠고 주사는 그래도 값이 좀 싸니까 3대 한 군데 맞는데 10만 원, 15만 원. 거의 병원 아니면 옷 사고 화장품 사는데 돈 다 쓴 것 같아요. 대출 받은 거. 거의 집 보증금이랑 막 가구 사고 화장품 사고 그랬을 때 대출 많이 받았거든요. 그 빚을 못 갚고 집세도 많이 밀리고. 가족도 친구도 외면하고 있는 딸. 그런 딸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 중인 1인 방송입니다. 태풍 시원하잖아. 탁해가지고. 올해 봐서 좀 친한 BJ. 옛날에 보내가지고. 그런데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보다가 결제를 하는 딸. 상단에 있는 이렇게 보내면 100개 보냈다고 왜 오늘 내 생일이야? 좋아하자.
방송 화면에 딸의 이름과 함께 결제 내용이 뜹니다. 반응하는 댓글들을 보며 얼굴이 환해지는 딸. 진짜 백sun 고마워. 왜 안 보냐? 오빠 별풍 받고 있잖아. 별풍 터지고 있잖아. 동적인 부분 있지. 방송에선 실시간으로 이름을 불러주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한 번. 응? 한 번만 더 해보려고요? 네. 방금 얼마 썼는데요? 10,000원이요. 방금 10,000원 다 썼어요? 네. 돈을 보내면 보여주는 뜨거운 반응들.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딸은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옥지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민주니까 방송을 20대들에게 인기 있는 1인 방송, 그리고 BJ는 그들에겐 유명인입니다. 거의 프로죠. 반 연예인이죠. 어떤 점이 좋아요?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면 그냥 제 생긴 거랑 막 말하는 거랑 그래서 제 그냥 스타일? 얘기하는 느낌?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20대들의 스타. 그러나 거기엔 돈이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딸이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또 하나는 강아지. 현재 딸이 마음을 주고 위안을 받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날 오후 늦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주방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사고를 치고 있는 강아지. 딸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고맙지만 오히려 큰 갈등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김옥주, 여기 나와봐. 아직 배변 훈련이 되지 않은 강아지. 저쪽은 못 가리네요. 네. 저 어때요? 가둬놔요. 제 방에선 그래도 가요. 아까 치우라니까 치우도 안 하고 이제 키우려고 키우도 못하면서. 상황이 이러니 강아지는 언제나 딸의 방 철장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얘도 불안한 것 같아. 얘를 두고 어디 가지 못하겠어. 엄마가 그렇게 콩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막 틈만 나면 막 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얘 없으면 그냥 전 없어질 것 같아요. 산책 갔다 와서 씻겨야 돼. 자신도 강아지도 버려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고백하는 딸.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모녀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린 걸까?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 그때는 살이 써져도 활발하고 하나 저기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을 하려고. 뚱뚱해도 내가 이 돼지야 하면서 살 빼 했어도 뭐 정신적 막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지. 지금 현재 어머니가 봐도 우리 딸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 어떻게 힘드나. 제가. 옥주야, 어떤 거가 그렇게 많이 힘드니? 라고 물어본 것 같으세요?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나가라고 하고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나가라.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해라. 내가 그러기만 하지. 도대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딸은 가족 그 누구와도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옥주님은 누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강아지. 강아지? 그 다음에? 없어요? 가족 중 누구도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딸. 옥주님 속상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금 이렇게 울컥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옥주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없군요. 그러면 가족들이
가족들이 되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옥주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미안하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어떻게 미안해요, 옥주님? 저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한 번도 꺼내놓지 못했던 마음. 그 마음이 딸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렸던 엄마는 3번의 가출 끝에 결국 이혼을 했고 딸들을 남편에게 두고 맨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술 먹고 폭력 쓰고 때리고 그리고 또 이틀은 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틀은 또 하루는 또 막 술 먹고 막 또 패대기를 쳐요. 오직 탐자 이제 앉아서 내가 나왔어요. 집에서 있던 걸로 나와서 어디로 차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내가 그 돈으로 옷 한 벌 사입고 안산으로 그대로 왔어요. 당시 딸은 초등학생. 엄마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자체가 아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 얘 버리고 도망 못 가거든요. 죽으면 같이 죽었지. 어디 갈 생각 전혀 안 하는데. 내가 얘를 챙길 기가는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부터 살고 봤어야 되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나이.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 그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잘 지내는 척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왜 낳는지. 나는 낳지 말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다음 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엄마를 본 척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딸. 엄마는 상담 후 내내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감자국 그 까만 봉지에 있는 게 그거 너 속 터놓게 얘기 좀 다 해봐라. 엄마한테. 딴 집들은 엄마랑 엄마 겸 친구 겸 그렇게 해갖고 재밌게 일을 속 털어놓고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집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줬잖아. 뭘 안 해줘 해주지. 난 지금 와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전에도 뭐 엄마랑 어디 가자 하면 가기를 해. 뭐를 해. 다 네 못해. 엄마가 언제 나한테 어디 가자고 했어? 가자 하고 나서 일하라고 했지. 다른 때와 달리 말문을 연 딸. 그러나 대화는 제자리입니다. 어째 엄마 속을 그렇게 모를까? 엄마는 내 속 모르잖아. 내가 네 속을 왜 몰라? 다 안다고는 생각하지 마. 그게 엄마 문제야.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네가 저기 한번 말해봐. 나는 싫어. 싫어?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뭐. 또다시 대화는 중단되고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딸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뭐 내가 이렇다. 그냥 저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얘가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구나. 엄마는 지금 이해를 아예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엄마. 그러나 이제는 딸의 마음을 보고 딸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는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아프다고 지금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지금처럼 아니 그냥 엄마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엄마니까 하지. 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막 옥자한테 짜증날라 그래요. 내가 저한테 뭐 내가 저를 버리고도 알아서 온 뒤로는 진짜 내가 너를 저기서도 고생시켰으니까 내 마음속으로 막 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옥주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있지요, 마음속에. 예. 그럼 그 말이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지금 그 말은 쏙 빼고 해야지 되는 것만 지금 전달이 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게, 예를 들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한테 한 거를 갖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울진거지 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가 헛길 빠진 거지. 응?
자기가 본인이 안 하는 거지. 내가 엄마가 저를 믿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어머니 옥준이 안 믿는데 왜 믿는다고 하세요? 지가 나라고 요즘 말씀을 해주면 어떻게. 아우, 나 이 심장 싶어요. 아우, 하지 마요. 그만해. 안 할래요, 나 이거 진짜. 내가 싶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안 할래요. 딸의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이대로 딸을 포기하는 걸까요? 며칠 후 늦은 밤. 오랜만에 딸이 강아지와 함께 밤 산책에 나섰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얼마 만에 나왔어요? 한 2주? 나가는 게 무섭고 그냥 창피하고 그래서. 그리고 얘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강아지다 하고 막 달려오고 그러고. 다이어트 실패 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진 딸은 강아지 산책도 불안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뭐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면 강아지인 것 같아요. 다들 집주인이 뭐라 그러고 신고 들어오고. 얘 수술시킬 때 진짜 많이 울었죠. 제 품에서 마취를 했거든요. 딱 근데 죽은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수술도 산책도 다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안함만 더 커집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딸이 뜨거운 불 앞에 섰습니다. 자신은 안 먹어도 강아지는 꼭 좋은 걸 챙겨줍니다. 보양식으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여름이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강아지도. 언제나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보호자. 앉아! 그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딸은 잘 압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애정을 강아지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상담 이후에 엄마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엄마 때문에 그런 거냐고.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마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23. 어린 나이에 결혼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엄마는 생계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 딸의 마음은커녕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주문처럼 외우며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엄마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무서웠고 잔인하고 정말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몇째 딸이셨는데 남동생을 했어요. 아버지랑 밭에서 일하다가 소한테 밟히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일만 했어. 생각조차 못했던 엄마의 상처. 부모님께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어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상처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쩌면 엄마는 딸에게서 잊고 싶었던 자신의 상처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로요. 안 되지만 서서히 잘해줄게. 사랑해줘. 응? 엄마가 사랑해하니까 마음이 어때?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며칠 후 외출에 나선 딸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이 향한 곳은 엄마의 가게. 지금부터 나와서 그런 거 같았어.
언니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는 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라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쉬는 소리가 더워 죽겠는데 쉬는 소리 해봐야 나만 덥지 뭐. 안 하려고 하죠. 딸의 변화에 엄마는 웃음이 절로 납니다. 9시 끝날 수 있어? 뭐 먹으러 가게? 팥빙수. 내가 쏘는 거야? 이걸로 써. 이거 써야 돼. 엄마에게 팥빙수를 사주겠다는 딸. 딸은 엄마의 상처를 알게 된 후 엄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만 아프고 자신만 상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건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엄마일지도 모릅니다. 여우같이 생겼어. 왜 그래? 원래 길해. 종이도 너 닮아서 장풍이야. 아니야. 같이 다른 거야. 이렇게 같이 팥빙수도 먹고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냥 그날 닥치는 대로 살아서 모르겠어. 옥주대로 나는 나대로. 초콜릿만 쉐이크 먹어보려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 마음의 상처도 볼 여유가 없었던 세월. 괜찮을 거라고 다독이며 살아온 모습마저 닮은 두 사람. 그래서 서로가 더 가슴 아픈 모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딸에겐 필요합니다. 엄마가 처음 나갔던 8살 때 그리고 현재의 모녀 관계를 인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옥주님 8살 때 지금 이거는 지금 엄마하고 옥주님. 그런데 여기는 8살이라는 게 이게 맞는 그림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26살인 걸로는 맞지는 않잖아. 예를 들면은 엄마보다 옥주님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옥주님부터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어릴 때 마냥 똑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참 안타까워요. 엄마가 집을 나갔던 8살 때에 멈춰있는 딸.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사랑하는 거를 그동안 옥주님은 누구 보고 하랬던 걸까요? 가족. 특히 그중에서 누구?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엄마가 해야지 돼 라고 지금도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20살이 넘으면, 그죠? 성인이 되면 20살이 넘으면 사실은 그 책임이 계속 부모님한테 있다? 아니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만 있다. 20대 성인으로 혼자 서야 되는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만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데 옥주님이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 세대와 사실은 나는 지금 뭔가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지금 날개를 펼 수 없어요. 라고 주장해서 움츠려 들고 있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요즘 많아졌어요. 8살 어린 나를 보내고 26살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 이건 나.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렇지. 엄마한테 자식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난 엄마가 필요해. 엄마. 어린 딸이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토해냅니다. 나왔으면 책임져야지. 옥주가 딱 놓지 말고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가. 나도 데려가.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8살 딸의 진심. 너무 그리고 26살 딸이 차마 하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마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괜찮아. 보고 싶었어. 우리 옥주? 응, 다시 와줬잖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가장 미웠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렇게 딸은 쌓아두었던 상처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둬뒀던 딸이 큰 용기를 냈습니다. 강아지를 돌보면서 관심이 생겼던 유기견 봉사에 신청한 곳입니다. 두렵고 어색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 봉사하러 오셨어요? 네. 이쪽 견사 들어가서 아이들 요거 올리시고 유기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딸을 반겨줍니다.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유기견들의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건 딸입니다. 좋은데요? 네. 이방만 특별하게 조금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불 같은 걸 항상 깔아주고 있어요. 얘가 이름이 뭐예요? 지금 만지시고 있는 강아지요? 얘는 울콩이. 울봉이? 울콩. 울콩? 예, 활발했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이제 추락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다쳤기 때문에 지금은 큰 상처를 입고 버려졌을 유기견들.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는 밝은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을 스쳐갑니다. 되게 다쳤는데 그래도 활발한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바닥 청소에 열중하는 딸. 평소 자신의 방 청소도 하지 않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하다니까. 장애를 가진 유기견들을 위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정돈을 하자 깨끗해진 방을 찾아오는 주인들. 딸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공원에 나와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며 웃어본 게 대체 얼마만일까요? 자신을 방 안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시켰던 딸. 이제 딸은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편해졌어요. 원래 옛날 같았으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찾아볼 것 같아요. 세상과 만나 꿈을 찾아가는 길. 20대 딸에겐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모녀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강아지의 잘못된 배변 활동. 그 훈련 방법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잘 싸는 곳을 항상 이 배변 그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소변을 두세 번 볼 때까지 두는 게 아니고 애설도 산책을 많이 못 나가는 개들이 대소변을 엉뚱한 데다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다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평소 싫어하는 목욕에 대한 기억 때문에 화장실을 싫어하는 강아지. 역시 쉽지 않은 걸까요? 담요 가니까 확 들어오잖아. 감촉이 느껴지는 거 하나 깔았을 뿐인데 한 번 경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은 반복해서 하고 아이콘 잘했어 이러면서 좀 해주고 아예 여기 근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면 여기 이만큼 떨어져서 쳐다보고. 콩이가 보상받는 공간, 좋은 일이 생기는 공간으로 잡고 저기서 짖을 때도 기다려 시키고 밖에 확인해. 방법을 조금만 바꾸니 잘 따라오는 강아지. 그러려면 여기 물기가 없어야 돼요. 평상시에 어머머. 잘 들어오셔 있어요. 어머머. 어머머. 아 이뻐.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았지 강아지가 뭘 원하는지 몰랐던 딸은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역시 훈련 결과가 궁금했나 봅니다. 오늘 훈련 많이 받았어? 따라하더라? 화장실에 들어. 이거 깔아주면? 어디에? 저기 문턱에. 그러면 거기다 싸라고? 지금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따 따라주면 물고기 깔아주면 그거 지금 안 들어 배불러서 엄청 많이 먹었어. 교육받느라고.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던 엄마. 그런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도 하지 않던 딸. 이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꾸미가 제일 이쁘다. 제일 이쁜 뭐지? 이쁘게 생겼다 진짜. 이쁜 뭐야? 아무데나 찍찍 끌리는 건. 조용했던 거실이 모녀의 말소리로 채워집니다. 몰라보기 달라진 모녀의 변화.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보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요즘 따님이 어때요? 그냥 많이 좋아졌어요. 말이 좀 예전처럼 말하는 저기 좋아졌네. 어머니 표정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좀 이렇게 맑아지신 것 같아요. 화장법이 달라진 건가요? 뭐 옥주가 좋아지니까 뭐 좀 편해졌겠지.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잘하고 지가 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하니까.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감춰두고 표현하지 못했던 두 사람.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어땠는지. 옥주 처음에 올 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엄마 기분이 많이 좋고 너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라도 한마디씩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대화해 주니까 엄마도 좋고 그래. 그냥 점점 앞으로도 더 좋아져 갖고 우리 기분 더 좋게. 응? 하고 엄마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응? 그래 사랑해. 엄마가 말해도 무시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랬는데 노력할게. 그래 고마워. 해보자 우리. 날씬하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사랑스러운 딸. 엄마의 그 마음이 딸에겐 가장 큰 위로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내 한복판. 그 속에 딸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사보는 게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립스틱이요. 그거 왜 샀어요? 엄마 주려고요. 서프라이즈. 예. 상처. 버려졌다는 상처. 무시받았다는 상처. 이런 것들이 내면의 자아를 성장하는 것을 묶어버려요. 네가 귀하다.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귀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귀하게 여겨줄 거고 사랑해 줄 거야. 이 사랑을 받을 때 힘이 납니다. 집안 청소라도 하고 싶고 밖에라도 나가고 싶고 엄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의지가 일어난다.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엄마와 딸이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래 내가 여기서 일어나자. 그리고 그 상처를 인정받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할 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어요. 해야 할 거 자꾸 요구하면, 못한다고 자꾸 말하면 힘을 빼는 거예요. 너 살지 마라. 그냥 그대로 죽어라.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이제는 성인이니까 저 딸처럼 늘 8살처럼 엄마가 나를 돌봐줘야 돼.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 저렇게 살다 갑니다. 이젠 성인이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자기를 키우고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야죠. 눈을 감고 그런 시간을 좀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